655년 11월 측천이 궁 밖으로 나가자 고종은 폐위된 왕황후와 소숙비를 보러 갔습니다. 그녀들은 연금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내는 방에는 창문 하나 없었고 오직 음식이 드나드는 작은 구멍만이 있었습니다. 황후, 숙비, 거기 있는가? 폐하, 저희들의 존칭을 불러주실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발 저희들을 밖으로 보내주시길 간청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내 방도를 구해버리다. 시간이 지나 궁으로 돌아온 측천은 궁녀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고종에게 갔습니다. 폐하께서 여제수들을 보러 가셨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게 무슨 소리여? 짐은 그곳에 간 적이 없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편 왕황후와 소숙비는 황제가 다시 오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에게 찾아온 건 망난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곤장 100대를 맞았습니다. 분노에 찬 소숙비가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이 요괴 같은 년이 다음 생에는 내가 고양이로 내년은 쥐로 태어나 너의 목을 영원히 물어버릴 것이다. 망나니는 그녀들의 손발을 자른 뒤 술독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왕황후와 소숙비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칫 통감에 따르면 이후 측천은 날마다 피투성이가 된 왕황후와 소숙비가 나타나는 꿈을 꾸었고 궁 안의 고양이를 기르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충을 태자 자리에서 끌어내린 후 자신의 장자인 이용을 태자에 앉혔습니다. 태자 이용은 좋은 성품을 가졌으나 너무도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읽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대목을 읽자 매우 놀라며 도저히 읽을 수 없으니 책을 바꿔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한편 측천은 고종과 함께 측천의 고향인 병주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고향 사람들을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측천은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명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반을 다진 측천은 본격적으로 관롱 집단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저수량을 비롯한 장손무기의 측근들에게 누명을 씌워 먼 곳으로 자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의부와 허경종 등 자신의 측근을 앉혔습니다. 659년 관롱 집단은 와해되어 장손무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측천은 그를 제거하려 했으나 방해하는 자가 있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고종이었습니다. 고종에게 있어 장소무기는 정적이지만 한편으론 외삼촌이기도 했기에 그를 처벌하는 데 주저했던 것이었습니다. 한날은 허경종이 고종에게 거짓으로 아뢰었습니다. 위계방일한 자가 장손무기와 모반하려 했으나 이 일이 발각될까 두려워 자결했다고 합니다. 장손무기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오. 폐하께서는 수나라 때의 일을 잊으셨습니까? 수양제가 아무런 의심 없이 우문하급에게 권력을 주었다가 그에게 시해를 당했습니다. 그때 신의 집안도 화를 당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이를 유념하시어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결국 고종은 울면서 참아 죽이지는 못하겠다며 장손무기를 파면시킨 뒤 유배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허경종은 다시 장손무기를 처형하려는 상소를 올렸고 결국 고종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경종은 원곡류를 장손무기에게 보냈습니다. 그대는 왜 죽음으로 자신의 죄를 사죄하지 않소? 장손무기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 목을 매달아 자결했습니다. 과거 그의 여동생이자 태종의 황후였던 장순씨는 이를 예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재상에 임명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태종은 그를 임명했고 결국 이러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조종은 측천의 측근인 허경종과 이의부가 장악했고 정치에 더욱 깊이 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60년 10월 고종은 중풍에 걸려 눕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중풍은 당 황족들의 유전병으로 고종의 부모인 태종과 장손 황후도 이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결국 고종은 측천에게 정사를 맡겼습니다. 측천은 그동안의 쌓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일을 능숙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지나친 간섭에 고종은 불만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상관이를 불러 측천을 황후 자리에서 폐하를 했습니다. 황후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때문에 마땅히 폐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조서를 쓰시오. 그러나 이는 곧장 측천의 귀에 들어왔고 고종에게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러십니까? 저는 폐하를 위해 노력한 자밖에 없사옵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나보. 사실 이 일은 상관이가 시켜서 한 것이오. 결국 측천은 상관이에게 모반죄를 씌워 처형했습니다. 666년 1월 고종과 측천은 태산에서 봉선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봉선의식이란 하늘과 땅에 제를 올려 황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측천은 자신의 위상을 더 높이려 했습니다. 의식에는 대신들을 비롯한 각국의 사신들까지 참가하여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봉선의식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비웃는 대신들도 있었습니다. 측천 또한 이를 알고 모든 관리들을 승진시켜 불만을 잠재웠습니다. 한편 측천의 조카 위국 부인은 고종의 후궁이 되어 총애를 입었습니다. 측천은 그녀에 대한 질투심으로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중 조카 무해웅과 무유랑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황실의 뱅어를 헌상했는데 측천은 거기에 독을 탔습니다. 결국 이를 먹은 위국 부인은 피를 토하며 죽고 말았습니다. 고종은 울다 실신했고 측천은 조카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처형시켰습니다. 이렇게 측천은 갖은 방법으로 당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정반대였습니다. 본래 당은 수많은 대외전쟁을 통해 서역과 고구려를 정복하여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국방비 지출도 늘어나 대외 장악력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당은 토범과의 전쟁에서 패해 안소도부를 포기했으며 고구려 부흥운동과 신라의 저항으로 안동도호부는 평양에서 요동으로 철수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백성들의 반발이 심해진 것이었습니다. 고종 초기에는 전공을 세운 자에게 큰 상을 내렸기에 많은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상은 줄어들어 백성들은 전쟁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측천은 개혁안을 냈습니다. 전쟁과 노역을 줄여 민심을 달랬고 승진제도를 개선하여 하급 관료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또한 원교 근공의 일환으로 신라, 외, 거란, 서역국들과 우호적으로 지내며 토범과 돌고를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한편 측천은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자 조카 하람인지를 관리에 임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측천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인물로 장안에서 소문난 바람둥이인데다 무능력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은 태자 이용이 결혼할 상대를 정해두었는데 하람인지가 그녀를 유혹하여 관계를 맺고 말았습니다. 결국 측천은 혼사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녀는 화가 치밀었지만 어머니 양씨와 하람인지가 정을 나눈 사이였기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90세의 외할머니와 20세의 외손자와의 관계라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만큼 당시 사회가 성적으로 개방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70년 양씨가 9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람인지는 술 파기는커녕 집에서 기생들과 술판을 벌였습니다. 결국 그는 유배를 가게 되었고 가던 도중 측천이 보낸 자객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675년 태자 이용이 폐결핵으로 사망하고 차남 이연이 태자가 되었습니다. 이연은 준수한 외모와 건장한 체격, 지성까지 갖춘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위기를 느낀 측천은 숨겨진 문인들을 직접 발굴하여 정사에 참여시켰습니다. 이에 질서라 이연 또한 학자들을 모아 세력을 키웠습니다. 한날은 측천이 이연에게 책을 선물했습니다. 바로 쇠양전범과 효자전이었습니다. 책 내용은 태자로서 그리고 자식으로서의 올바른 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너무 나대지 말라는 측천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이연은 곧장 책을 구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에 측천은 그를 나무라는 편지를 써보냈지만 그 또한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모자 간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더욱 증폭시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명숭엄이라는 도사가 있었는데 그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낫게 하여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는 고종에게까지 전해져 그는 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명숭엄은 정치에 관한 조언까지 했고 고종은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고종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신선들과 태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지금 태자는 큰일을 하기엔 부족한 인물이지만 이철은 선왕의 태종을 닮아 군주가 될 인물이라 했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이연은 격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명숭엄이 낙양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측천은 온 낙양을 뒤집어서라도 범인을 찾으라고 지시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낙양을 뒤졌는데도 범인이 없다? 혹시 범인은 국내의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때마침 한 관리가 태자가 동성애를 한다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실제로 이연은 자신의 하인인 조도생과 연인관계였습니다. 당시 황족들의 동성애는 흔한 일이었지만 측천은 이를 명숭엄 사건과 연결해 그를 제거하려 했습니다.